근데 왜 박진 이사님은 취업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본격적인 취업 활동을 안 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 말씀이 저희 어머니 아버님 다 장사를 이제 하시는데 어차피 내 돈 자동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지금은 옛날에는 목장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게 돈 벌 거면은 내 사업에서 내 돈 버는 게 낫지 이래서 남돈 벌어주는 거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지원을 해주셨죠. 마음적으로나 지적인 것도 무시 못하고 네, 그래서 조금씩 많이 제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는 집에서 그냥 묵묵히 봐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티셔츠 말아먹은 건 아니고 뭐 접고 손해본 없으니까 그리고 리서치를 막 머리를 맞대고 박터지게 고민한 그때 모바일 결제를 하자라고 해서 금천구 창업지원사에 들어가서 네. 창업을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개발하는데 한동안 한참 걸렸고 그 사이에 먹고 살려고 SI 좀 한 거죠. 네. 좀 전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처음에 옛날에 김 대표님 같은 경우 옛날에 그 인터넷이나 밤새고 이런 경험들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창업할 때도 이어졌나요? 그렇죠. 저도 지금도 여전히 저는 새벽 1시, 2시에 퇴근하고 있고요. 이게 뭐 꼭 창업이 아니라 거창한 창업이 아니라 뭐 커피점 창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커피점을 하시면 이게 아르바이트 한 명 쓰기도 굉장히 쉽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사업이다 보니까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 벤처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뭐 대표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젊은 분들, 한창 성장하는 분들은 여전히 뭐 새벽 4시에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퇴근한다, 오늘도 새벽을 가라보다. 근데 뭐 그분들이 이제 항상 하는 그 성장 동력은 보람차 하시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시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저희는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점이 이건 좀 뭐 비슷하시겠지만 다른 직장들도 낮에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 업무 시간에 또 저녁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야근으로 이어지고 영업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둘이서는 또 경영진들이나 이제 의사결정자들끼리는 이 다음 스텝에서는 또 어떻게 의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이 아닌 어떤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박 기사님도 마찬가지. 네, 저 그러면은 이제 훅퍼소프트가 창업을 하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 두 명이 시작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이제 한 28명 될 것 같아요 벌써. 네. 네,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줬나 봐요. 네. 28명은 뒤에서 2명 빼고 네, 저희 포함해서. 포함해서 2명 빼고 그러니까 자기 월급들 그치 자기한테 주는 것도 월급 주는 거니까 네, 28명 월급을 준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 SI 이런 거는 그게 커요. 그것도 크고 저희가 그 말씀드린 저희 모바일 결제 서비스도 많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낮았어요. 네. 앞으로 더 낮을. 월급 때 막 돈 안 맞춰주고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 친구랑 창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월급 못 준 그런 걸 하지 말자. 만약에 월급을 못 줄 상황이 올 것 같으면 회사를 접자. 그거는 약간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도 대부분이 한 10명이 넘게가 지금 4년, 5년째 그러니까 뽑아서 다 대부분 아직 퇴사를 안 하고 있고 근데 그 뜻에는 뭐 회사를 뭐 다닐만 하니까 그런 걸 떠나서 저희를 믿고 따라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직원들한테 만약에 야 이거 한 3달만 참아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 친구 입장에서 굉장히 거절하기 힘들 수도 있다. 월급을 한 번도 준 적은 없다. 예.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당일날 간당간당하게 맞추고 이런 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여기까지는 아직. 그럼 사업 잘하셨네. 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월급날 모자라가지고 다가오는데 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뭐 이런 얘기 항상 벌렁벌렁은 해요. 네. 항상 벌렁벌렁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예상이 되잖아요.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전날은 정말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냥 뭐 전달, 뭐 전전달 이런 생각을 하죠. 들어올 돈이 제때 들어와야지 마음을 편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마음 같아서는 한 2, 3년 쌓아놓고 가고 싶지만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치 이거 들어오면 맞추고 네. 비용도 하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사고 터지면은 그렇죠.
별별 생각이 다 들죠. 들어오긴 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들어온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괜히 사무실을 분양받았다. 사무실 이자를 괜히 갚았다. 뭐 이런 거. 미리 적응을 해놨어야 되는데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직은 다행히. 그래서 그런 경영 능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딱 해놓고 리스크 저희도 나름대로 다 판별을 해요. 이쪽 이제 아웃소싱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생각에 대해서 이 정도 리스크는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해칭할 거냐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하죠. 아니 근데 왜 하고 많은 창업센터 지금 금천구 주민이죠? 예, 저. 근데 이사 온 거지 그죠? 예, 저. 원래는 금천 구민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대표님은 아니고. 네. 네, 저는 지방 출신. 저도 지금. 아니 근데 사는 곳이 아, 여기 아니요. 금천구. 둘다 금천구. 아 금천구요? 네, 저도 그쪽. 언제 이사 왔어요? 아 원래 금천구에서 그쵸 있다가 2010년부터 계속 금천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창업 그 때부터. 창업 때 왜 금천구로 하실래요? 하고 만드는 쌌어요. 정말 쌌고 저희가 사실은 금천구에도 지원을 하고 뭐 여러 이제 그 창업지원센터가 구마다 있어요. 그마다 다? 예, 다 있었는데 지자체마다 예, 있어요. 시기적으로 금천구가 딱 좋았고 금천구 이런 데도 쌀 것 같은데. 금천구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그리고- 대학교 이런 데그 당시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어졌는데 그 당시 좀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공간을 임대를 해주고 근데 회사에 지분을 요구하는 몇몇 국이 있더라고요. 구에서 예, 구가 아니라 그 건물이겠죠. 아. 건물에서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왜 그냥 임대료도 내는데 임대료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싸게 해주고 사업계 아니면 임대를 받지 말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아니다 싶었는데 금천구 창업지원센터는 그런 게 없어서 그리고 싸기도 너무 쌌고요. 10만 원? 원래 세요. 그때 10만 원. 진짜 15만 원? 13만 원 정도였어요. 꽤 큰 평수였어요. 그래서 한 10평 쪽 안 되는 평수였는데 네. 그래도 괜찮았죠. 이 얘기 금천구 가도 했어요? 고맙다고? 그때 이제 그때 당시 부천장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하나도 안 되겠었는데 한 아, 저희가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지원도 받았지만 금천구 이제 그때- 한인수 청장, 아마도 그랬어요. 한상수 청장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직원들 채용이 급속도로 높아진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13년도에 금천구 일자리 창조 있으면 같이 이제 식사. 그래서 금천구로 왔다. 네, 처음에 뭐 그게 운명처럼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민이시고. 네, 그때 지금도 주민이고. 네. 지방 출신들은 아무래도 그냥 이사하는 네.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회사 근처로 가는 게 회사 제일 좋죠. 그러면 학교 다닐 때도 학교도 하셨겠어요? 네, 저도 하소하고 자취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김 대표님. 네, 저도 홍대에서 홍대 인천에서 이제 자취했죠. 그러다가 지방 출신이니까 오히려 네. 그냥 편하게. 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디폴리스 이름도 멋진 대성 디폴리스. 디폴리스가 그 지금 그래서 지금 몇 평이에요? 거기 저희가 보니까 한 2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은 정말 좋고. 분양받은 거. 네. 자기 집이 되거든요. 아니 은행 겁니다. 그건 그렇죠. 은행 겁니다. 저희 건 아니고요. 그야 뭐 대한민국 집들 뭐 네. 7~80%다 은행 거지. 네. 그거 빼고 은행 빼고. 네, 은행 빼고는 네, 은행 빼고는 저희 은행은 후폭 뭐죠? 저희 거라기보다는 회사의 거죠. 68평. 네. 사무실 뭐 좋죠. 현대적이던데. 아, 네, 사무실 좋아요. 여기서 가깝고 뭐 일단은 그쪽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사 업종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 저희 같은 건물 내에 그 사장님들이랑 클라이언트 분에 가서 일한 적도 많았어요. 그렇죠. 거기서 또 네트워킹이. 예,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68평. 그러면은 거기가 임대료를 안 내는 거죠? 네, 그렇죠. 자기 자기 집이니까. 집이 받은 거니까. 관리비. 그러면은 관리비는 나가죠. 관리비가 비싸요? 어때요? 관리비 100만 근데 예전에 저희가 그 임대료가 마지막에 이제 하기 전에 에이사이드 타워 산업단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400만 원. 그러니까 더 잘하면 거죠. 그럼 어때요? 은행에 주는 거 그거 비교하면은 예, 좀 낫죠. 나요. 그럼 당연히 그냥 받아요. 예, 그래서 그때 사실 근데 처음에 부적받으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목돈이 뭐 이렇게 뭐 조금 쟁인 돈하고 은행 대출을 한 거 아니에요? 아, 네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좀 큰 결심했던 것 같아요. 막 창업하지도 않고 저희는 모든 의사결정도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 정답이 없이 가는 사업에서 항상 그 의사결정이 좀
맞나 안 맞나 그거 많이 하고. 잘한 거 같네. 근데 결과적으로 좀 저금리니까. 네. 저금리면 어떻게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보다 더 좋아요? 아니면 거기 지금은 조금씩 내려주시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디자인을 잘 듣고 하니까.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한 3% 3% 초반대? 네. 그러면 뭐 좋네요. 네. 3% 초반대면은 뭐 잘한 거네요. 네. 근데 금리가 확 내려놔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못 올릴 거예요. 겁나가지고. 네. 터질까봐. 터질까봐 저희 끙 앓을 거예요.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그러면 안에 이게 이제 여기가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 여기서 안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하고 사람들은 다 이거 모르는데 무슨 차이인지. 저 여기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만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기도 그냥 구롱다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는 큰 차이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네. 그 산업단지 신고를 하고 이제 나올 때는 신고를. 누가 해야 산다고한테 네네. 그 뒤로 이제 뭐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거 좋은 도움이 뭐가 있어? 혜택. 그러면은 이제 그 취등록세 같은 거 이제 세금 좀 취등록세. 네 그런 거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세금 같은 게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절약됐어요.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사업단지가 산업단지가 그 전에. 그 전에는 저희가 저거 임대료를 뭐 취등록세를 안 냈다? 네. 근데 사실은 뭔가 딱 누렸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같은 공동체 의식 같이 이제 좀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게 돼요.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그 등기 수수료는 많이 할인해요. 등기 수수료, 네. 등기 할 일이 많아요. 맞죠. 그 법인 사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자 이름이라도 붙거나 주소를 그러면 그 등기 신고하는 게 많은데 호텔 수수료는 법무사 안 통하고. 저희도 직접 해요. 자기 알고 나면 법무사라는 게 네. 심부름 센터지. 네, 하려고 하면 해요. 법무사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좀 고급 기능도 있죠. 네, 저희 간단한 것들 좀. 근데 큰 차이는 없네요. 네, 근데 그래도 많이 혜택 주시는 거랑 똑같아요. 보안에서. 여기 올라가면 등기 수수료 비용이 할인받는 거는 없어졌네요. 그건 없어요. 그게 경계를 따라서 어떤 건 산업단지가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산업단지가 필요해요? 그게 제가 그때도 저도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알게 된 점은 산업단지는 이제 매매를 하거나 그러면 또그 업종이 제한이 있다. 업종 제한이 있군요. 근데 저희는 이제 분양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저희가 판매를 할 때 뭐 아무 업종이나 와도 되니까 그게 자유롭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런 거 외에는 뭐 딱히 별로 못해요. 워낙 저희 가깝게 그냥 한 블록 단지 사이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산업단지. 근데 그거 있었어요. 지벨리 산업단지 게임 대회가 있었어요. 직장인 게임 대회에서 저희를 준비했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근데 못 갔어요. 산업단지 회사가 아니라고 약간 되게 딴하게. 차별 네, 그런 건 게임- 좀 되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네, 게임 저희도 참여할 수 있게. 게임이라고 하면 뭐 이거 클릭으로 하는 게임이죠. 그냥 저 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5대5 이렇게 팀 짜서 가는 건데 그냥 사업단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참가조차 못하는 거예요. 지벨리. 네, 지벨리 게임. 아마 참가해도 잘 못했어요. 참가해도 10강도 못 갔을 것 같은데 은근 준비. 은근히 막 팀 짜가지고 연습하고 그랬는데 막상 지원서를 냈더니 뭐 당신네 회사는 사업단지가 아니니까 안 되니까 하니까 저희가 약간 민망해했죠. 같이 가자 했는데 저희도 몰랐던 거죠 사실. 그건 뭐 소소한 일밖에 없죠. 이게 지금도 필요한가 이런 의문은 좀 있어요. 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옛날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이제 그게 산업단지 구별이 갔는데 지금은 다 벗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왔고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 문과다 보니까 사실 그 개발이 힘들다. 이분도 문과예요. 개발이 힘들다. 아니면 광생 작업을 한다.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 제가 공감을 안 가서 그러는데 근데 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엄청 노가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한지 이렇게 뜨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런 게 계속 궁금해요. 오빠나라고 너가 되게 비유하면서 되게 고급져. 네. 저는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 구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일단 우리가 뭐 고부가 가치 산업, 지식 산업이라 생각하면서도
막상 돈이 흘러나올 때는 뭐 이거 그냥 사람 집약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여기 와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일당 받고 시간을 받고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시간대로 다 하는데 지식 산업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게 평가를 안 하세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제 저평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 뭐 계속 그 이제 돈이 흘러야지 이게 다 월급이 가고 그 복지가 되는 거거든요. 뭐 일정도 정해져 있고 금액도 많이 안 흘러오다 보니 당연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 쫓기면서 일을 하게 되고 그거에 합당한 또 대우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이 뭐 컴퓨터를 잘 전공 안 하시는 게 아닌가.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은 약간 다시 뜬 것 같아요. 이제 창업붐이 때문에 사는데 저도 조만간 또 가라앉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여전히 힘든 3D 업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은 그 끝에 최종 반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됐냐 이런 것만 보는 거지. 해볼 때는 그게 나죠. 그렇게 중간에 노력을 못 보는데 옛날에 이제 무슨 야매로 무슨 소프트웨어 비슷한 거 하나를 뭐 아는 분하고 뭐 작업을 해서 하는 걸 봤는데 금방 끝났다가 일단 안 끝나더라고요. 결국 앞에서 이제 저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앉아가지고 얘기해주고 졸다가 얘기해주고 졸다가 이러면서 결국 반복을 거의 다 다시 되는데 뭘 쳤다가 다시 지우고 쳤다가 지우고 이거 안 되네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얼굴 못 보여야 되고 저도 옆에서 보지만 많이 어려웠다는 그리고 또 창의력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창의는 암기에서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막 이렇게 몇 년씩 한 날밤 새고 이런 걸 해본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메모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창의가 나오지 이제 엉덩이를 안 못해본 사람은 창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좀 다른데 저는 예전에는 뭐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닷컴 회사일 때는 그래도 좀 자기 아는 지식 내에서 활약하고 있었는데 뭐 인터넷도 지금 16살인가 7살인 친구가 인터넷만 보고 새로운 뭐 의학 기법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상도 받고 한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도 그냥 빠르게 배우는 러닝 커브를 빠르게 해내는 사람이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저희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나 어떤 IT 회사들은 이제는 뭐 수직형 인재라는 전문가형보다는 T자형 인재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인지니어가 인문학 특성도 있어야 되고 꼭 이걸 잘하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걸 빠르게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다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 중에도 예전에는 뭐 웹 개발자, 웹 전문가, DB 전문가, 모바일 전문가 이랬지만 요즘은 그런 단어가 이제 채색돼서 풀스택 디벨로퍼라고 그러거든요. 스택을 다 이해를 하고 거기서 자기가 설계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그게 조금 더 개발자한테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개발자는 더 재밌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예, 하나만 하다가 이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특히 노동성애가 없는 건데 이 일테면은 뭐 제가 이제 그 야매 소프트웨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기술이 이제 막 발전하면 내가 이런 걸 원해라고 던지면은 여기서 두두두둑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도 진전할 수는 있죠. 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이제 저희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기자들 운영하잖아요. 거기서 언론 기사 중에 이제 재밌던 사람 중에 그 인류 지식의 90%인가? 인류 지식의 90%가 최근 몇 년간에 축적된 거예요. 되게 이 축적된 커브가 워낙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거의 그랬는데 과거의 경험이 점점 무의미해져요.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기존에 뭘 알고 있는 거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벨리에서 어쨌든 처음에 싸서 들어간 건데 이 뭐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장점은 정말 저희가 너무 필요할 때 그 저희 사실 단점이랑 꽤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그나마 단점은 이제 위치가 좀 이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그런데 사실은 교통 문제는 오래된 거. 네. 주택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도시계획은 잘못됐지. 도시
여기 집에. 아, 그쵸. 수출의 다리가 가장 불편하긴 한데 그거 말고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여기 건물들 보면은 큰 모양대 없이 그냥 쭉쭉쭉 아. 올라가지고 그건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건물주분들이 약간 아니 허가권자가 잘못됐고 그런 것까지 아직 생각을 못해요. 중간에 뭔가 좀 복합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렇죠.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개발 조건들도 했으면은 가능했을 텐데. 아마도 휴식 공간 같은 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좀 놀랬던 거는 정말 퇴근 시간 되면은 우리 그러니까 공동 고담시티라고 저희끼리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고담시티라고. 네, 아니 저희가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저녁에 뭐 밥이라도 먹고 싶고 그런데 여기 정말 11시 되기 전에 이제 문 그러니까 닫잖아요. 이 거대한 네, 이렇게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여기 시장이 절대 형성되지 않아요. 운동화는 시간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약간 이제 좀 조성이라도 되거나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여기 산업단지 공간에서 그러는데 뭐 너무 구분돼 있죠. 일과 문화, 그다음에 잠자리, 주거 이런 게 다 너무 분리돼 있으니까. 저희가 일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네. 아,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네, 저희는 집 일만 하니까 하기가 그렇겠다. 문화생활이 굳이 근처에서 뭐 하는 다른 데 갈 것 같아요. 그냥 뭐 저기 좋은 데 더 많으니까. 이게 우리가 가는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막 직원들이 문화생활하러 중간에 나갔다고 이러면 싫긴 하겠다. 그쵸. 그런 거는 되게 이상한 거죠. 문화생활하러 갔다 왔는데 이상한 거죠. 왜냐면 저희는 막 권장은 해요. 쉴 때 드시라고 많이 피곤하고. 휴식 공간, 요즘에 제 청년들 이제 보면은 이제 노래 보면 취업 되게 안 된다고 걱정하는데 그 2008년에 좀 창업했을 때에 대해서 지금 그 스타트업 창업 환경은 어떻게 좋아졌나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훨씬 좋아요.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 창업할 때는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시작하고 지원이나 뭐 엑셀레이터 이런 것들 없었는데 지금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너무 과도하게 공급되고. 네, 공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엑셀레이터가 많아지고 벤처 캐피탈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 버티컬 미디어를 통해서 퍼지는 건 저도 찬성인데 이게 약간 이건 뭐 반정부 그런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자꾸 창업 대회 이런 걸 자꾸 어거지로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대회를 막 지금 이미 100개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창업 대회 근데 우승을 해도 얼마 전에 무슨 정부에서 하는 시장이었는데 대상의 상금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500만 원 뭘 하겠어요? 500만 원 정말 소중한 돈이기도 한데 의미 없고 그냥 상 주기를 위한 창업 대회가 너무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도 선대하는 그렇죠. 도움은 별로 안 되고 그리고 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뭐 권도균 대표님이라고 쓰신 분 페이스북에 그런 맥락은 그거였어요. 그런 창업 대회보다는 실제 자기 사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본질보다는 약간 좀 화려함에 다들 지금 빠져든 것 같아요. 그렇죠. 창업대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제가 운영한 학생단체에서 옛날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순전히 이제 상금바라고 네. 상금바라고 나와가지고 입상했어요. 프리데이테이션도 잘하다가 입상했는데 창업은 안 하죠. 그렇죠. 페이퍼만 내고 네. 상금 받고. 저희가 SI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의뢰도 많아요. 네. 그렇죠. 어디 대회 나갈 텐데 네. 만들어줘 같은 약간 지원용으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사실 저희 걔네들부터 스펙대. 사냥꾼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써가지고 정부 이력서에 네. 쓰고. 네,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쉽긴 하죠. 우리 세금이 저런데 나가는구나. 근데 어떻게 또 막아낼 방법은 없으니까요. 진짜. 그게 이제 다들 뭐 비슷한 고민 같아요. 이제 사회적 경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좀 얘기하고 다닐 때는 늘 했던 말이 야, 사회적 기업 지원 좀 그만하고 사회적 기업을 해라. 그렇죠. 맨날 누구나 다 사회적 기업 컨설팅 한다 그러고 지원한다 그러고 오지 말고 사회적 기업 좀 합시다 이런 얘기만 듣는 거. 저도 마찬가지일 텐데 입다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벚꽃 즐기다 보니 얘기 재밌었죠? 그 두 분이 틈 맞춰서 창업해가지고 어쨌든 월급 주는 거에 쪼들리지 않고 잘 헤어나오고 있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러면
앞으로 포부나 계획 같은 거.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SI 학원 비중을 많이 줄이고 저희가 이제 모바일 결제 사업하는 데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지금 준비 중인 이제 서비스들이 많은데 원래 하려고 했던 게 그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자사 서비스들이 이제 모바일 결제에 이어서 이제 사람들 많이 나올 수 있게 내년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포부가 있어요? 사실 결혼도 해야죠. 아 그럼 그렇죠. 저도 뭐 그런 포부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서로 그냥 창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돈 쫓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페이스북이라든 트위터 같은 너무 화려한 극소수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한국은 그런 그렇죠. 굉장히- 50조 이상 네. 기부하고. 저는 기부 금액이 놀라서 기부 자체에 놀랐다기보다 기부 금액에 놀랐어. 그런 것들이 근데 한국은 약간은 척박한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 한 가지 아이템이 하나의 사업체를 끌어가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럼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약간 좀 사람을 더 생각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그냥 성장 원동력이 되는 그런 기업을 좀 만들고 싶어요. 하나의 아이템으로 대박을 쳐서 그렇게 각인되기보다는 쭉 가고 좋은 기업이다 그런 식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오늘 어떠세요? 지난번 그동안 그 손님이 이제 지난번에 누구랑 같이 했었죠? 저번에 그 A본 아 이상하게 기억하는 분만 봤는데 노동하는 분 어때요? 그분은 이제 지난번에는 저기 그 여기서 진짜 이 처음에 소위 공돌이를 시작한 사장님이 된 분을 모시고 어때요? 좀 다르죠? 예, 되게 많이 봤어요. 제 입장에서는 오늘 하는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만나는 분에게 너무 저에 대해 생각을 듣고 무슨 얘기 재밌어요. 이상하게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위로되고 예,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저랑도 창업하면은 SI나 이런 쪽에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글쎄 꼭 그런 상담 줄 필요는 네, 없고 전공은 아 근데 끝내주기 잘하시는 분들 사업가 출신 분들 철학가 출신 분들이 한번 제대로 하시면 뭔가 정말 하나를 만들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본 IT 기본적인 소양은 쌓야죠. 그거 직접 쌓기보다 아마 좋은 친구분을 만나서 아,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혼자 다 하기는 그래도 말은 알아들어야 돼.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하면서 하면 돼요. 일단 그 마이크 설치.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뜻깊은 자리인데 두 분이 이제 저는 그냥 그 지벨리에 있다는 생각만 했지 물론 뭐 구획상으로는 아니고요. 구획상으로는 이제 저들이 이제 산업단지 바뀌라고 게임대회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알려주기 무서워요. 근데 뭐 어쨌든 그 금천구 창업지원센터에서 출발한 지는 오늘 저도 처음 알았죠. 오늘 뭐 금천구 창업지원센터에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이 점점 성장해서 그래도 아직 두 분 다 이제 30대 초반 중반인데 28명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요. 자, 뭐 준비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뭐 그래도 오늘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했었다. 우리 다리검 다시 6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